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행여 이 글이 너무 기나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 주셨으면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모든 것의 흐름, 숨결, 나라의 근간조차 흔들리고 있다 보니 이는 곧 만국으로 가는 길목과 다름이 없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젊은 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도 상승하는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도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 끝에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기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과 가정을 꾸릴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문제는 정치인들이다. 나라의 미래보다 후원금과 보수를 우선시하는 일그러진 시스템 속에서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후원금이라는 이름의 뇌물이 입법, 기관에 당연시되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름조차 부끄럽게 느껴진다. 여기서 간디를 떠올려보라. 그에게 묻는다면 이런 현실이 진정 민주주의인가? 하고 반문하지 않겠는가? 후원금 제도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어느 한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위장된 명목으로 전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쥐고 흔드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썩지 않는 정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이가 거의 없다는 현실이 더욱 참담하다. 나는 한때 국회의원 255명을 모두 물갈이해 후원금과 월급 없이 운영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보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외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믿는다. 한반도의 미래에는 분명 밝은 여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명의 기운과 만국의 징조는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하지 않았는가?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가져올 자가 필요하다. 이 빛은 단순히 희망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핵심이다. 나는 종종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여명을 가져오는 주체, 즉 어둠 뒤를 책임질 광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처음에는 광대로 아니면 광인으로 취급될지 몰라도 결국 그 자가 지금의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을 구원할 열쇠를 쥐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에서도 종종 반복된 일이다. 현 시대에는 양심 없는 쾌락과 향락이 만연하다. 개인의 즐거움이 공동체의 안위와 공존을 해치는 현상을 목도하며 우리는 발전은커녕 퇴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만국의 지름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스스로 철저히 절제해온 삶의 경험으로 말할건대 쾌락을 쫓는 대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늘 책과 공부를 지향했다. 어려운 공장에서 노동하며 틈만 나면 공부할 방법을 고민했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며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갔다. 노동은 고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가 싫다며 내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도구다. 그런데도 이를 진정한 즐거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방치된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나라가 망하느냐,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느냐.